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이 오늘 공개됩니다. 종부세 인상 폭은 물론이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를 어떻게 달리할지 그 여부가 시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거리입니다. 네, 만약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춘 보유세가 확정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보유세 개편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 아파트값만 보면 소폭 오름세를 보였단 말이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유세가 어떻게 나오든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미 작년 8월 8.2 대책 이후에 이제 보유세 인상은 이제 언제고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됐죠. 사실화되면서 이제 이번 보유세 발표까지 약 한 1년 가까이를 끌고 오면서 보유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무뎌진 것 같습니다. 네. 무뎌지지만 사실 보유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의 달성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신경이 쓰이는 것은 분명하게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주택 가격이 강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보유세 논란도 이제 무의미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올 특히 이제 상반기 1월서부터 3월까지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시장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생기는 이제 에코버블적 성향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이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디테일을 보면 비강남권의 아파트들은 네. 좀 올랐고 강남권 아파트 값은 보합세였다. 이 차이가 시사하는 바는 또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이제 거죠? 강남권은 주로 이제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고, 그다음에 네. 강북권은 일부 투기 세력도 있지만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대표적인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자가주택 보유율이 한 3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전히 네. 실수요자들이 충분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 등락폭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지난 20일 배를 벗은 4개 초안들과 내용을 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정부 조세특위에서 이제 내놓은 안은 이제 4개 안인데 네. 첫 번째 안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하겠다라는 건데요. 매년 이제 10%씩 인상한다 하더라도 이제 2년 정도면은 현재 공정시장 가액이 80%니까 이제 100%에 달하는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세율 및 과표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게 일환이고요. 이제 이 안은 세율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가 이제 누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진도를 강화하게 되면 세율이 세금 부담이 이제 증가하게 된다라는 문제가 로 되게 했는데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유지하되 이제 6억 원 초과되는 주택에 세율을 차등 적용을 해서 최대 0.5%까지 이제 인상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과표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미흡해서 이제 부동산 보유세 수직성 형평성이 제기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안이고요. 네. 3안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의 이제 점진적 인상을 비롯해서 이제 누진 세율까지 이제 강화하겠다라는 거로서 세 부담이 이제 상당히 현재까지 내놓은 안 중에서는 이제 가장 큰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4안인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과세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조세특위에서도 논의 자체가 좀 배제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3안 같은 경우가 1주택자들의 세부담이 가장 클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어요. 네, 3안이 제일 강력하죠. 예. 그러니까 자, 이제 공정시장 네. 가액비율을 이제 2% 또는 5% 또는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네. 거기에다 이제 세율까지 0.5%까지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세 부담이 이제 상당히 증가될 수 있죠. 여기에다가 공시가격까지 이제 점차로 인상된다 그러면 점차로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 적용을 차등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방안들이 가장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었을 때 유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1주택자하고 3주택 이상자하고는 세 부담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은 분명하게 보이고요. 네. 이제 이번에 조세특위에서 이제 흐름에서 1주택자라 하더라도 어떤 추가적인 우대는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최대 40%까지 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60세 이상 고령자 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최대 30%까지 보유되기 때문에 보유세가 한 70%까지 감면될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시는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뭐 4만이 거의 채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만. 예, 거기에다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면 이제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어떠한 세율 인상을 조금 강화한다든지 네. 그런 쪽으로 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여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주택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세가 도입된다 그랬을 때 뭐 집값이 하락될 것이고 거래 절벽이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단지 보유세 인상만 가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뭐 주택이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현재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거래 절벽에 대한 양상은 부동산 정책의 강화와 그다음 경기 흐름,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르는 여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이제 시장이 침묵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되고 공시가격이 점차로 이제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향후 전망을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는 다주택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세 부담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을까? 이거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이미 그 사전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네. 사전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단순하게 1가구 1주택으로 전환하신 분들도 제법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이후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네. 약 한 40만 가구가 신규로 임대주택 등록이 돼서 한 105만 가구 정도 현행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또 집을 팔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이제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이제 네. 그렇지 않고 계속 다주택자로 이제 남아 계신 분들은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집을 내놓게 된다 그러면 공급 증가에 따르는 신규 주택의 증가와 그다음에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라든지 이런 그 특수한 핫 이슈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주택을 내놓는다면 다시 추가적인 하락세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유세 강화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투자 변화도 좀 나타나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또 다시 이제 인기를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014년 이후에 우리가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2014년 이후에 꼬마 빌딩도 같이 거래 증가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부터 2016년간 통계를 본다 그러면 약 서울에서만 3천 건 정도의 꼬마 빌딩이 거래된 걸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그 대부분의 투자자의 70%가 개인 투자자인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꼬마 빌딩은 보유세 이후에도 꾸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핵심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공급량도 많고 그리고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네. 이제 이거는 경기 흐름 또 향후 금리 인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탄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뭐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보유세와 관련해서 이달 중에 개편안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확정될 예정이거든요. 하반기에는 재산세도 지금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단 네. 말이에요. 재산세는 사실 이제 다 해당되는 네. 세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폭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전체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받는 영향은 뭐 체감 영향은 더 크다고 할까요? 네, 크죠. 그런 부분이어서 글쎄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세부담이 강화되는 이런 추세로 계속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 보유세가 강화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시대적 아젠다라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네. 점차적으로 보유세는 강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동산에 따르는 부의 양극화가 한국이 좀 심각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하는 어떤 기조는 충분히 옳은 방향이고 그다음에 옳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네. 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래세, 우리가 얘기하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등록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재산세만 하반기에 건드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재산세를 건드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점차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방안이 채택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 나오고 보유세 개편안 나오고 뭐 재산세도 건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은 무주택자들의 그런 주택 마련에 대해서 조금 더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의도도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수도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도 실제로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이 보유세 인상과 맞물려서 이제 정부가 장기 주택 계획을 발표했죠. 장기 네. 주택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 임대주택을 200만 호로 늘리고 네. 그다음에 민간 분양 임대주택을 한 200만 호를 늘려서 약 400만 호 가까운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일단 저소득층의 어떤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규 공급되는 어떤 주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주거 안정, 실수요자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뭐 충분히 주거 안정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네. 지역별 편차가 지금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따르는 어떤 정책도 복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 그것이 이제 향후 주택 계획이라든지 주택 정책을 핌에 있어 갖고서 하나의 그 주요 요인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소장님, 앞으로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너무나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요.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부동산 시장의 안정 뭐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더 남아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서울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을 빼놓고서는 이제 안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점차로 부동산 정책이 좀 나온다 그러면 핀셋 규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까지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주택 정책들이 많았는데 앞으로 그 주택 정책이 효과적으로 정착이 돼서 어떤 주택이 더 이상의 투기 수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졌을 때에는 예. 어떤 조세 정책 자체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세는 낮추고 그다음에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흐름이 바뀔 걸로 좀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신규 주택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할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보유세 관련된 권고안이 확정돼서 정부에 전달이 됩니다. 이재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